정부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줄일 계획이어서 대구와 경북의 내년 예산 확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경북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곧 끝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차기 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위 검안서를 작성했다가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가 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도 적발되지 않는 허술한 검시 체계의 문제점 진단해봅니다. 여성 수도 검침원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침원을 2인 1조로 편성하는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석연찮은 사망 사건이 생기면 의사가 현장에서 검안을 합니다. 그런데 허위로 검안서를 작성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던 의사가 최근 또다시 이런 짓을 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1살 장애인이, 얼마 전에는 27개월 된 여자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의사의 허위 검안서 탓에 시체가 모두 화장돼서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27개월 된 아이가 뇌수술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직접 사인은 급성 외상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즉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사 A모 씨가 작성한 시체 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가 아니라 단순 병사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검안의사는 아이의 시신을 보지도 않은 채 유족의 말만 듣고 허위 검안서를 써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지영이 사체는 안 보셨잖아요. 이관이 다 돼가지고 관은 됐었는데 그게 다 사이가지고. 그 당시 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그러면 당연히 못하셨겠네요. 예, 못했다 이제.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검안의사가 허위 검안서를 써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양어머니의 학대를 받아 장애인 최경아 씨가 숨진 사건. 이번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바로 그 검안의사가 당시 사건을 음독자살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 주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지 3년 뒤인 지난 2007년 이 검안의는 면허를 다시 받아 같은 장소에서 병원을 하며 한 달에 4, 50건의 검안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의 고모는 아이가 학대를 받다 숨졌다며 타살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화장을 빨리 한다고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으니까 그 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가짜 허위 사망 진단서를 끊어줬고 병사로 해서 화장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 허위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의사,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허위 검안서를 만들어 의사 면허가 박탈된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의사 면허를 받아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걸까요? 허술한 검시 체계와 법의 허점을 양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7개월 된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안이 A씨는 시신을 보지도 않고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검안의사는 10여 년 전에도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소명의식도 전문지식도 부족한 검안이 때문에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법의학적인 지식을 소양 하나쯤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도 안 하고 의사면은 다 검안을 할 수 있다는, 검시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검안 자격은 의료법에 나와 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현행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조산사에게까지 검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서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A씨의 경우처럼 최소 3년 뒤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면허를 다시 준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 등 재교부 절차도 간단합니다. 취소돼가지고 그다음에 복권돼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3년 지나면 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 검안의사 A씨는 면허를 다시 받은 뒤 한 달에 40에서 50여 건의 검안을 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검시 관련 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빨리 양성을 하고 죽은 이를 통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은 살아있는 자를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품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검안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고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안 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열어 2017년까지 SOC 분야에서 12조 원의 세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의 3분의 1이 SOC인 대구시에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등 내년에 마무리될 사업은 충격이 적겠지만 문제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은 타격이 우려되고 특히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과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빠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시기라든가 추진 방법이 사실은 명확치가 않은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이번에 구조조정이 될 걸로 봐지고 국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SOC인 경상북도는 걱정이 더 큽니다. 고속도로와 복선 전철화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기 조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철도 고속복선 철도 건설, 남부 내륙 철도 건설 등은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신규 사업이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는 SOC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 첫 해에는 초기 투자비가 그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시군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면 오히려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된 사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신규 사업과 연계가 되었을 때 그 정책적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무산되다 보면은 정책 효과가 일단 반감될 것이고, 그리고 이 SOC 예산 삭감으로 인한 건설 경기 위축이라든지 또 다른 경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면은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SOC 기반이 열악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7개 시군의 배수 펌프장 74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번 한 주 동안 관리가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배수 펌프장을 선별해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구군청, 관련 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쿨맵시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한국패션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 대체 의류, 이른바 휘들옷을 공무원들에게 권장하는 한편 우리 직장 쿨맵시 왕 콘테스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반팔 셔츠와 무릎 길이 스커트 등 간편하고 시원한 쿨맵시 복장을 하면 체감 온도를 2도가량 낮춰 에너지를 14%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여대생이 실종되기 전에 탔던 택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A양이 실종되기 전 택시를 탔던 장소 인근에 있는 CCTV 화면입니다. A양이 탔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화면이 너무 흐릿해서 차량의 번호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A양을 택시에 태워보냈던 친구들이 밝은 색상의 차량이었고 운전기사가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대구 지역 20, 30대 운전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시경에 택시를 타야 집에 보냈다. 그 탄 택시를 지금 찾는 게 가장 급선무니까 각 이제 주변 일대 탐문해서 CCTV 분석해서 그 택시를 찾는 데 지금 수사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가 유력한 용의자이거나 적어도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양이 발견된 경주의 저수지가 접근이 쉽지 않은 외딴 곳인 만큼 일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저수지로 통하는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A양이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뒤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얼마 전 의성에서 여성 수도검침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처럼 각종 검침을 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안전장치는 미흡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오후 수도검침을 위해 의성군 봉양면 안평1리를 찾았던 52살 김모 씨는 그로부터 2주 뒤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가 마지막으로 검침했던 집에 홀로 살던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영주에서 6년째 검침원을 하고 있는 52살 남정숙 씨. 그나마 담당 지역이 시가지 근처고 오지마을의 경우 남편과 함께 검침을 가지만 한 달에 1,500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시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겁나요. 무서워요. 그럴 때가 많지. 이렇게 그런 집은 얼른 들어가서 보고 막 적지도 안 하고 나와요. 밖에 나와서 얼른 그냥 적지 안에서 안 적어. 주로 아저씨들 혼자 있고 있잖아요.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농촌 지역의 경우 집 안으로 들어가 수도 계량기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검침원의 절반 이상이, 가스는 75% 이상이 여성이지만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원격 검침장치도 있긴 하지만 설치비가 30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검침원을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이 직업만으로 생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자분들이 더 지원을 더 많이 하죠. 이 사건 이후에 2인 1조로 해서 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 거를 돌아야 되는 게 되잖아요. 검침원을 비롯해 렌탈업체 직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등 가정을 방문하는 여성 근로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428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피해 여성을 안전벨트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에 태운 뒤 금융기관에 찾아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와 차량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인 주식회사 캐프의 경영권이 투자사에 넘어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캐프에 투자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는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경영 부진을 이유로 창업자인 고병헌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경영진은 사모투자펀드가 의도적으로 경영을 방해한 뒤 경영권을 탈취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공장이 있는 상주와 문경 시민들도 정부와 금감원 등의 기존 경영진을 유지해달라며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정부에서 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1,400억 원을 확보해 기업이 부담하는 설비 투자 금액의 10에서 2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선도 산업이나 지역 집중 유치 업종의 신설 또는 증설 사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신규 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입니다. 대구에서 치러진 제42회 전국소년체전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구시는 금메달 23개 등 모두 113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경상북도는 금메달 35개 등 11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33개 종목에 17,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연수원이 오늘 옛 감삼중학교터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81억 원이 투입돼 1,1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대구시 교육연수원은 17개의 연수 전용 강의실과 대강당, 중강당, 다목적실은 물론 소공원과 도서관, 북카페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인데 내년 6월에 준공되면 현재 팔공산에 있는 대구교육연수원이 이곳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골프장에서도 야생 진드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40대 여성이 영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뒤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보건소도 가을철에 나눠주던 진드기 기피제를 시기를 앞당겨 나눠주고 특히 여성 골퍼들은 반바지나 스커트 차림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3 대구 경북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려 성진 포머 손석현 대표이사와 한국 OSG 노기혁 기장 등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59명이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에 노력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과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청,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기관 관련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5월 28일에 전해드린 대구 MBC 뉴스데스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